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지금 지난주에 이 꽃들이 완전히 그죠 만개했더라고요. 근데 또 오늘 뭐 오후에 비가 온다고 하니까 이제 이 꽃들이 다 질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은 이 꽃들이 예쁘지 않은 꽃이 없잖아요. 등급이 없어요. 그죠? A급이 있고 뭐 B급이 있고 그렇지 않은데 과거에 우리 역사를 보면은 우리 조선 시대에는 어떻게 했냐면 양반과 그죠 쌍놈 그죠 뭐 이렇게 백정 이렇게 막 구분을 했습니다. 사실 인도에 이제 가장 더 세분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떠냐면은 인도의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신분이 가장 높은 사람, 그죠? 그 이제 그 인도니까 아무래도 불교 문화가 이제 그 성행하다 보니까 성녀가 되겠죠, 그죠? 그런 계급을 브라만이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그게 뭐 싸움에 나가서 전사하는 그런 계급들을 크사트리아라고 하고 뭐 상업을 하는 사람들을 뭐 바이사 그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을 뭐 수드라 이렇게 계급을 정해놨었거든요. 이제 보통 이제 이 브라만 같은 경우들은 승려가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마니 발타라라는 승려가 있었는데 이 브라만 계급에서 좀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제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5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앙굴라 말라라는 제자가 월등한 제자였는데 사실 그 앙굴라 말라는 그 본명이 아닙니다. 앙굴라는 손가락이라는 의미고 말라라는 거는 이 목걸이인데 사람의 손가락을 목에 걸고 다니는 그런 의미를 가진 건데 이 원래 이 사람의 본명은 사힘사카였거든요. 왜 이런 이름이 정해지게 됐냐면은 불리게 됐냐면은 그가 그죠 이렇게 그 스승의 아내가 이 앙굴라 말라를 흠모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그 스승의 아내가 언제쯤이면 내가 앙굴라 말라에게 나의 마음을 전달할까 이렇게 하고 있던 찰나에 때마침 그 스승이 출장을 가고 없던 그날 이 앙굴라 말라에게 뭘 했느냐면은 자기가 흠모하는 마음을 전달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스승의 아내를 그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을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여러분들도 뭐 여성분들이 남성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면 어떻나요? 그냥 순순히 물러납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랬다면 예 알겠습니다 이러지만은 대부분 보면은 그 흠모가 어떻게 변하느냐면은 증오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남편이 돌아왔을 때 그는 어떤 전략을 세웠냐면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저 옷걸음을 풀어 헤친 상태에서 너무나 엉망인 상태로 있다 보니까 남편이 와서 그 모습을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당신이 믿고 신망하는 제자가 나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질투심 남자들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가 스승이었기 때문에 단번에 그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그 앙굴라 말라를 파멸시키는 그런 어떤 전략을 세웠던 거예요. 그 전략이 뭐였냐면은 그 앙굴라 말라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너는 지금 수행이 다 되었는데 마지막 수행의 완성도는 뭐냐면 너가 거리에 나가서 100명의 사람을 죽여서 그죠? 그 사람들의 손가락을 너의 목에 거는 그 순간 너는 수행의 완성도가 되니까 내가 이 칼을 줄 테니까 나가서 이렇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앙굴라 말라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바보가 아니고는 어떤 의미인지 다 알겠죠. 그렇지만 그는 스승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거리에 나가서 스승이 말한 대로 진행을 했어요. 하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손가락질을 다 했겠죠. 99명을 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 100번째 딱 나타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그의 어머니가 나타났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가 어머니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순간 자기 입에서 멈추어라. 나는 이제 이 일을 멈추어야 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되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나왔던 악몽과 같은 시간을 뒤로하고 훌륭한 수행자의 길을 다시 가게 되었는데 사실 이 주식시장에서도 멈추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앙굴라 말라 같은 경우도 어땠냐. 이성을 잃고 자기가 그저 어떤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에서 특히나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단기 트레이딩은 정말 고수익을 만들 수 있고 단기간에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선호하고 약간의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될 원칙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어떤 그 실력의 베이스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에 접어들어서 그죠? 뭐 1억을 가지고 해서 잘못하게 되면은 그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또 매매를 하고 그죠? 또 실수를 하고 이런 반복된 여러분들의 어떤 매매 트레이딩에서 1억이 1,000만 원 되는 거는 순식간이거든요. 하루에도 될 수가 있고 뭐 길게는 한 달, 짧은 시간에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누구나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막 하다가는 지금 앙굴라 말라처럼 자기 자신을 한번 멈추어라. 그리고 지금 멈추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단기 트레이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종목 선정이라는 거죠. 이 종목 선정이 되었을 때 최고의 고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 이제 시장이 돌아오고 있으니까 그죠? 이제 그 잘못된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스톱하고 그죠?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서 오늘 어떤 종목에서 템버가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그죠? 지금 시장 상당히 여러분들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은 진짜 뭐 사형수가 웃을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처럼 지금 시장이 딱 그런 모습이거든요. 널뛰기죠. 하루에 종합지수가 미국 시장이 5%가 빠지고 또 그죠? 그 다음 날 뭐 2%가 상승하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프로와 아마추어가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것이 아마추어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주가가 하락하면은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지만은 프로는 어떻나요? 팍 빠졌을 때 미국 시장이 그 다음날 2,000포인트가 5%가 상승할 때 그 전날 어떻게 했나요? 그죠?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트럼프가 주식을 사라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그런 건 프로거든요. 근데 과연 여러분들께서 주식 시장에 프로가 몇 명이나 있겠느냐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프로가 되는 게 어렵느냐?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주식 시장은 많이 경험하고 그죠? 누군가가 더 많이 본 사람이 지금 사태의 이런 현상들을 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시소를 타게 되면은 오히려 더 1년 연봉을 하루 만에도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시장이라는 거예요. 널뛰기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이번 주에도 보면은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왔죠. 그죠? 미국 시장이 막 폭락할 거라고 그 밑에까지 더 빠질 거라고 했는데 다음날 5%가 상승하면서 우리 시장 전부 다 어땠습니까? 반도체라든지 하나그룹 관련한 종목들이 완전히 10% 이상의 급등을 했잖아. 그죠? 그러면 대형주가 10%, 20% 가까이 급등하면요. 그 전날 여러분들께서 종가에 베팅했다면 1년 연봉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너무 그 아마추어의 그 어떤 시점에서 보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프로가 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이와 같은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제가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데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종목 선정이 제일 최우선이라는 거. 그 종목을 선택하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기술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난주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느냐. 아무래도 좀 보면은 대선 관련한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선 관련한 종목들이 인맥과 정책으로 분류가 되는데 사실 그 인맥주들이 지금 보면은 그 여당 쪽에 있는 인맥주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왜 여당 쪽에 있는 종목들은 인맥주만 움직이느냐. 이 야당 쪽에서는 정책주가 막 움직여지는데 왜 여당에는 그렇느냐면은 여당에는 아직 누군가가 정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한 뭐 20명 가까이 나왔죠. 거기서 이제 4명으로 압축하고 그다음 2명으로 압축하고 뭐 이렇게 이런 과정들이 다음 주에 진행이 될 거고 이제 4월 한 말쯤 되면은 거의 윤곽이 나타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항상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면 그런 거를 세력들이 놓치지 않고 이용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아질까 이게 높아질까 뭐 이런 과정에서 그런 종목들을 시소 게임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여당 쪽에서는 홍준표 관련한 뭐 경남스틸이라든지 뭐 휴맥스 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조금씩 그저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사실 뭐 지지율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김문수 의원이 지금 노동부 장관입니까 가장 높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있는 뭐 평화홀딩스라든지 뭐 세운물산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그 후반에 넘어오면서 지금 보면은 모두가 다 어때요? 이제 이 정권이라는 거는 서로가 쟁취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지금 뭐 한덕수 국무총리를 계속 그저 밀어주는 이런 어떤 여론들이 몰아 나오면서 뭐 시공테크라든지 뭐 아이스크림 에듀라든지 막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거든요. 사실 그 이 아이스크림 에듀라든지 이 교육주 같은 종목들은 이 여당 쪽에서 홍준표 의원이 뭐 이번에 뭐 수능을 뭐 2번 치게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정책주로도 살짝 이렇게 탈바꿈할 수도 있거든요.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그 뭡니까 이연령 비연령이 형성되기 때문에 꼭 이 종목이 이랬다가 꼭 이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쪽이 유리하면은 이쪽으로 붙었다가 또 저쪽이 유리하면은 저쪽으로 붙을 수 있는 그런 성향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물론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여당에서 누군가 대권 주자가 나오게 되면은 나머지 종목들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서 쓰임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셔야 되고 이제 국민의힘 그 뭡니까 그 선거의 등록일이 14일과 15일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를 다 표명했어요. 표명했지만 이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위에서 지금 계속 그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그죠 하지 않겠다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와 관련성 있는 종목들을 하락을 하게 되고 만약에 자기가 하겠다는 의지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한 탄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 사례에서 여러분들 그 몇 년 전에 그 반기문 유엔 총장이 그죠 대통령을 하겠다고 왔지만 그죠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했을 때 그 종목들이 어떻게 했나요? 완전히 뭐 하한가를 막 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현상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지금 여당 쪽의 어떤 인맥 관련한 종목은 이제 시간도 얼마 없지만 약간 대의로 하루에 그날 하고 정리하고 내일을 보는 그런 전략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보는 것이 좀 좋을 듯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책주는 지금 이 야당 쪽에서의 어떤 정책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보면은 저출산, 그죠? 그리고 이제 일자리. 그다음에 뭐 지역 화폐. 그다음 뭐 물론 그 밑에 대북주라든지 신재생 이런 게 많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지금 가장 특징적인 게 보면은 뭐 일자리에서는 원티드랩이고 그리고 또 이제 후반부로 넘어오면서는 그 야당 대표였던 AI 강국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크라우드 윅스라든지 이런 종목도 움직였지만 지금 가장 독보적으로 좀 잘 움직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에르코스 그죠 저출산 그 관련한 종목이 지금 여러분들 다음 코너에서 지금 뭐 시장에서 상한가 뭐 7방을 치고 그저 막 이렇게 막 점으로 막 날아가는 이런 종목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시장에서 왜 이게 먹히느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먹힐 수밖에 없잖아요. 시장에서는 재료가 굉장히 강한 역할을 주는데 지금 시장의 재료가 어때요? 너무 강하잖아요. 지금 대선이 6월 3일이기 때문에 이 2달 동안에 핫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다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이렇게 막 점으로 날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부분은 다음 코너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세력주에 대해서 오늘 좀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 주식 시장이 좋아지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은 세력이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버블이 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딱 가치 투자. 이거는 주가가 뭐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고 뭐 ROE가 어떻고 포가 어때서 딱 요만큼이야. 이게 아니고요. 그거를 오버할 수 있는. 지금 상지건설 같은 경우는 3만 원짜리가 지금 뭐 상한가 7방을 쳐서 거의 뭐 2만 원까지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어떤 그런 여러분들의 기준의 가치 투자를 논하는 그런 어떤 원리에 맞느냐? 안 맞잖아요. 안 맞지만 어떻습니까?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그 탄핵 이후에 이제 시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선수들이 세력들이 들어왔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보여주는 일예가 뭐냐면은 이렇게 상한가를 이렇게 쳐주는 거. 과거 여러분들 뭐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2000년 묻지마 시장에서는 정말 한 달 동안 상한가를 친 종목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IMF 1997년 이후에 그죠? 뭐 98년, 99년, 2000년 대가 상당히 주식시장이 좋았던 시대였거든요. 그때는 지금은 이제 개명을 했지만 솔본으로 개명했지만 새로운 기술이라는 종목이 2,000원에서 한 달 동안 상한가를 치고 6개월 만에 36만 원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때 상한가는 9%였거든요. 30%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30% 상한가에서 이렇게 7번씩 상한가를 치고 아직도 더 칠지 의문이 있는 종목들이 존재한다는 게 뭐예요? 시장에 세력이 입성했다라는 겁니다. 세력이 없이는 절대 이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세력이 이렇게 들어왔는 게 무수냐? 무수한 게 아니죠. 좋은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상지건설이라든지 뭐 그죠? 카티스라든지 카티스도 지금 보면 상한가 거의 한 4방 정도 쳤는데 얘도 지금 보면은 뭐 세종식 관련해서 그리고 뭐 링크드라든지 이런 종목들 저가 동전 주식.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동전 주식들이 지금 보면 이 다 세력 종목들이 저가 종목이거든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나요? 고가 종목이 10만 원짜리 150만 원 만들고 그죠? 뭐 3만 원짜리를 뭐 20만 원 만들고 이런 어떤 시장이었는데 지금 이 역사는 반복되듯이 저가 종목들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점으로 날아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00년대 만들어졌던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께서 뭡니까? 주식 시장을 빨리 오세요. 이 저가 종목 800원짜리 사도 금방 10,000원 갑니다. 뭐 3,000원짜리 사도 금방 20,000원 갑니다. 누구나 살 수 있잖아. 주가가 100만 원, 30만 원 이런 종목이 움직일 때 레인보우가 20만 원 움직일 때 누가 과연 많이 살 수 있습니까? 따블이 40만 원이 가도 어렵잖아. 그죠? 근데 지금 시장은 어떠느냐면은 이렇게 개미들을 불러들이기 위한 그런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금요일에는 이제 이 대선주들이라든지 세력주들이 어떠냐면 약간 지금 소강 상태에 놓여 있지만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장이라는 거는 항상 그걸 메울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탄소 포집 관련한 종목들, 뭐 LNG, 그죠? 알래스카 관련한 종목들이 목요일과 금요일은 시장을 주로 이루었거든요. 뭐 에어레인이라든지 뭐 한택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죠? 뭐 그린 케미칼, 에코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도 탄소 포집 관련한 종목들도 나오면서 그 전에 또 뭐 알래스카 이 LNG 관련한 종목은 뭐예요? 지금 트럼프가 이 조선 사업이라든지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잖아. 그죠? 한국과 이렇게 좀 조인트하고 싶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부분은 뭐 폭넓게 보면은 뭐 하나 그룹의 종목들이지만 뭐 과거 뭐 대한고래와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들 넥스틸이라든지 동양철강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휴스틸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여 줬습니다. 그러면 결국 시장에서 그죠? 이게 지금 현재 봤을 때 제가 주 메인 종목은 아무래도 이제 이 대선과 관련한 종목이지만 그게 한 번씩 치고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조선이나 LNG나 그죠? 탄소 포집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종목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적으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이 코너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방송 끝나면은 우리 이제 이데리 TV에서도 유튜브가 올라가고 또 제 개인 채널 유튜브가 있는데요. 개인 채널 뭐 유튜브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제 좀 보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저 하단부에 내려가는 제 밴드도 있거든요. 그 지금 밴드를 제가 운영한 지가 한 3주째 되는데, 뭐 지금 현재 아까 잠깐 들어올 때 보니까 한 890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3주 만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저는 도움을 드리고 싶으니까 밴드 활용 좀 잘 해보시고요. 그게 오시면은 뭐 이런 어떤 세력주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밴드에 매일 아침에 올려드리는 종목이 그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세력이라는 거는, 수급이라는 거는 계속 변하잖아요. 그죠? 이 종목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술적 흐름에 따라서 잠시 쉬었다가 또 움직일 수 있는 게 있고, 또 영원히 못 움직이는 게 있고, 다 다른데, 여러분들께서 뭐 요는 밴드에 와서 그런 종목들을 좀 활용하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이런 부분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요즘은 이 수급 종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쏟았다 올렸다를 번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저 매뉴얼대로 뭐가 깨지면 뭐 잘라야지, 뭐가 이래야지 이러면은, 여러분들 아까 제가 그 3부 멘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1억이 1,000만 원 되는 거는 잠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파동, 그죠? 파동이 나왔느냐, 파동이 나오지 않았느냐, 나오지 않은 종목이라면 쥐어 흔들 때 내가 더 사야 되고, 이런 어떤 기술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그 고쳐야 될 단점이 뭐냐면은, 너무 손절을 이 뭡니까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 교과서대로 딱딱 해버리면은 정말 1억이 1,000만 원 되는 거는 하루 만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파동, 여기에 파동이 다 나왔느냐, 아직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체크하는 그런 어떤 학습을 키워주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특징을 보면은, 지금 이번 주에 지금 시장이 어때요? 세력주들이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뭐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이 세력주의 득세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주가가 하락할 때, 그죠? 지금 시장, 미국 시장 어때요? 하루에 2,000포인트 빼고 다음날 1,000포인트 올리고, 이 정상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시장의 어떤 기술적 흐름을 봐도 지금 현재 그 모습들이 전부 다 어떠냐면은 바닥에서, 그러면 그 바닥에서 바로 터닝하느냐, 저는 글쎄요라고 보거든요. 이 바닥에서 지지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가 제가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지지라는 거는, 그죠? 항상 짧을수록 좋은 거지 지지가 길어지면 안 돼요. 지지가 길어진다는 거는 뭐냐? 방향성을 잡지 못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뭐다? 시장이 하락하는 그런 좋은 장이 아니다. 이럴 때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냐면, 시총이 작고, 그죠? 상장 주식 수가 작아야 되겠죠.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이 주식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주식 시총이 작다는 건 뭐예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단 말이에요. 내가 상한가를 7방씩 쳐도 전혀 시장에 영향을 안 줘요. 근데 삼성전자 시총이 큰 300조 되는 시총이 큰 종목이 상한가 한번 쳐보세요. 지수가 어떻게 되는가? 30포인트 이렇게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향을 미치지만, 얘들은 어떠냐? 시장에 영향도 미치지 않아. 주식수가 작기 때문에 매집해서 자기들이 온판 가지고 있으면 그냥 안 팔면 되는 거예요. 주식은 뭐예요? 안 팔면 올라가잖아. 그죠? 그럼 자기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주식이, 그죠? 누군가 파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점상한가로 가는 거예요. 시장에서 세력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요는 조건일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점상한가란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게 뭡니까? 상지건설이잖아요. 그죠? 제가 다음 코너에서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개인이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어떠냐면은 상한가 행진을 가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 지금 상지건설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 주식 수가 398만 주니까 400만 주가 안 돼요. 과거에 보면은, 지금은 없지만 삼성전자 우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그게 상장 주식이 한 110만 주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7만 원에서 단 한 15일 만에 100만 원까지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 상지건설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럼 얘는 왜 움직이느냐? 얘는 지금 야당 대표와 관련돼 있는 그냥 인맥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 삼천일 시장에서 지금 거의 2만 원 찍었잖아요. 그럼 주식수도 작아. 시총도 너무 가벼워. 시총도 지금 보면은 상한가를 이만큼
찍었는데도 7방을 찍었는데도 780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78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때 1,000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총이. 그러니까 얼마나 가볍냐 이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전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2000년대 뭐라고 했죠? 한 달 동안 상한가 친 종목이 있다고 했습니다. 눈 뜨면 상한가, 눈 뜨면 상한가 1,000만 주씩 그냥 꽉꽉 박아가지고. 그럼 지금 뭐예요? 역사는 반복되니까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될 거냐? 그거는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상지건설도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독특한 게 누구냐면은 에르코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야 저렇게 상승한 거를 어떻게 사 이러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왜? 가장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주식을 잘하느냐면은 시장 흐름에 자기 몸을 맡기고 따라가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얘는 그럴 가치가 없어. 얘는 지금 뭐 19,000원짜리가 아니야. 얘는 30,000원짜리가 아니야. 이러면요. 그건 뭐 삼성전자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렇게 이제 뭡니까? 이런 것들도 상한가 한번 치면요. 주당 막 7,000원, 8,000원 이렇잖아. 그죠? 세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00주만 들어가도 하루에 돈 100만 원씩을 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어떠냐? 기술력이 있어야 되고, 결국 이런 얘기, 이 급등하는 종목 어때요? 상한가도 치지면 어떻게 돼요? 하한가도 친다라는 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에르코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아까 상지건설 같은 경우는 뭐였습니까? 인맥이었다면 얘는 지금 정책주란 말이에요. 무슨 정책주냐면은 그 저출산, 그죠? 저출산 관련해서 에르코스, 뭐 꿈비, 아가방, 큰버니 뭐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얘가 지금 대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시장에서 세력주는 뭘 해야 되느냐? 대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후발주자는 어떻느냐? 물론 후발주자가 뭐 대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기도 해요. 하지만 가장 핵심 포인트에서는 그 대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후발주자들도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에르코스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수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얘는 한 700만 주 정도 돼요. 700만 주 정도 되고 지금 시총이 이만큼 끌어올려놨으니까 2,100억 정도 이제 되는데, 사실 이 에르코스 같은 경우나 상지건설 같은 경우는 아직 뭐예요?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물론 누군가가 발표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시나리오는 우리가 이제 매일 봐야 되겠지만은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당이나 야당의 당선자가 나오면서, 그죠? 나오면서 대선이 6월 3일이니까 그때까지 더, 그죠? 누군가의 발언에 의해서 이 지금 저출산은 여당에서도 정책으로 얘기할 수 있고 야당에서도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한 거잖아, 그죠? 저출산, 출산율이 낮으니까. 그러면 얘가 그 정책 누군가가 말해줄 때 더 펌프질을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 당선자들이 되면서 하락할 수 있느냐? 그거 두 가지 방향인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직까지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뭐 링크드도 지금 보면 에르코스, 상지건설, 링크드, 그다음에 카티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력주들 다 이런 거 지금 기본 보면은 상한가 뭐 3번, 4번, 그죠? 그다음에 이제 원티드랙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는 없지만 이 일자리 관련해서 그죠? 대표적인 대장이고, 클라우드 윅스 같은 경우는 AI의 대장이고. 그러면 이런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호가창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이 호가창이 단단하고 이럴 때는 수급과 세력이 동시에 이렇게 딱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는 완전한 세력 종목이기 때문에 호가창이 어떠냐면 텅텅텅 이렇게 비어 있어요.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후루룩 올라가고 후루룩 내려가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상당히 크지만 이 물량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에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거래량을 통해서, 그럼 이런 애들은 지금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느냐면은 이제 이렇게 상승할 때는 어떻게 거래가 줄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제보다는 다음 날 상한가를 칠 때는 또 거래량이 줄어야 되고 또 거래량이 줄어야 되고 또 어떻습니까? 기술적 흐름으로 보면은 이렇게 갭을 딱딱 떨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에르코스 같은 경우도 월요일 날 갭을 들면 또 뭐예요? 상한가를 갈 확률이 또 높겠죠. 여기도 보면 생각지도 않은 이런 갭을 만들었듯이. 그러나 만약에 많은 갭을 뜨지 않고 거래량이 분출하면서
엄선이 떨어질 때는 어때요? 또 단기 고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상의 난이도거든요. 왜? 세력 마음대로 하니까요.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기준이.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학습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챙겨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지금 이 다우지수 있잖아. 그죠? 지금 여기 다우지수가 여기에서 제가 그 계단식 하락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락하고 이만큼 땡겨놨다라는 거는 뭐냐면 의지는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지금 다우지수를 봐야 되느냐면은 그나마 우리가 어느 박스에서 움직일 거냐, 600에서 움직일 거냐, 700에서 움직일 거냐 이제 코스닥 지수입니다. 그죠? 우리 종합지수도 2000에서 움직일 거냐, 뭐 2100에서 움직일 거냐, 200에서 움직일 거냐 그런 어떤 부분인데 지금 요거는 어제까지였고 어제 시간을 보면은 또 이렇게 밑에서 또 반등을 해서 요 올선 위에서 양봉을 켜놨어요. 그러면 이 주식이라는 거는 이런 라인들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올라갈 의사가 약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주가는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느냐면은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때도 지금 왜 움직였습니까?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90일 동안 유예한다.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을 포함해서 90일 동안 유예한다. 지금 트럼프가 전 세계를 지금 쥐락펴락하고 있잖아요. 사실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지금 미국 사람들도 지금 뭐 데모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하는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여튼 하여튼 트럼프가 잘한 거는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들 그저 자녀 이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 세대 차이거든요. 세대 간의 갈등인데 지금 집집마다 또 자녀분들 때문에 뭡니까 부모님들 고생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요. 이 트럼프는 자식 교육은 참 잘했는 것 같아요. 예, 어릴 때부터 그죠? 딱 이렇게 규정을 정해잖아요. 술 먹으면 안 돼, 그죠? 담배 피워도 안 돼, 그죠? 마약해도 안 돼, 그죠? 문신해도 안 돼. 이거를 계속 주입식으로 그 자녀들. 그러니까 엄마는 다 다르지만, 그죠? 그 자녀들이 다 지금 보면 어느 정도 다 바르게 커 있고 어느 위치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트럼프를 막 하지만은 이 자식을 잘 키웠다라는 이런 부분을 보면은 또 한번 인정해줄 만도 한 것이 우리가 보통 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렇게 얘기할 때 자기 몸을 다스리고 그죠? 가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천하를 다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본다면은 어떻게 트럼프는 그죠? 조금은 성공한 그런 걸로 볼 수는 있어요. 그죠? 전 세계인이 지금 뭐 트럼프 하지만은 여튼 제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트럼프가 지금 이런 미친 전략을 정말 미쳐가지고 하는 전략인지 아니면은 미친 척하면서 나중에 다른 어떤 이벤트를 보여주려고 할 건지 그건 진짜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 트럼프 마음도 세력 마음처럼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이제 어떤 형태를 갖추는가를 한번 지켜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장도 이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지금 전부 다 똑같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미국 시장하고 똑같이 그래서 여기 올선이 올려놨잖아요. 이 올선이라는 게 좀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이 올선에 있을 때 왜 중요하냐면은 올선이 있으면은 이제 물론 갭 하락을 해서 올선을 팍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일단 하루나 이틀 정도의 어떤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은 얘는 또 막 내일도 떨어질 것 같고 이렇지만 이런 상태에서는 얘가 아직 올선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떨어지지는 않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심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막 희망 고문을 하잖아요. 어떤 지금이 막 고비다, 지금이 고비다 이런 막 어떤 희망 고문을 하는데 사실 언제든지 이게 우리가 고비가 아닌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지수보다는 보세요. 코스닥이 지금 지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미친 듯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보세요. 상한가 7방에 상한가 4방에 막 계속 상한가를 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선택하면 안 돼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거는 종목 선정이란 말이에요.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승패가 되기 때문에 절대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찾으면 안 되고 시장이 좋아하는 종목을 따라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 그죠 지금까지 했던 그런 어떤 방식에서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딱 밟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침에 시초가 매매 이제 자기가 저녁에 딱 분석을 해가 와요. 그죠? 분석을 해가지고 그 종목을 시초가를 딱 때렸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또 손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절했기 때문에 그 손절한 걸 빨리 복구하기 위해서 분석도 하지 않고 보지도 않고 또 막 부두둑 올라가면 부두둑 따라가 또 손절해. 이런 경우 되게 많죠. 그거 이제 멈춰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이 시장을 보는 능력은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제가 유튜브에서 올려놨어요. 제 유튜브에 가보면은 제가 그때 그 목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 제가 이제 그 끝부분에 좀 올려놨는데 먼저 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주식에서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단순한 어떤 교과서 매뉴얼대로 그렇게 보고 뭐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힘이 생길 때까지 오늘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딱 열렸어요. 딱 열렸으면은 어제 제가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현대힘스를 상한가를 딱 잡아줘. 그러면 오늘은 조선주야. 그죠? 조선주가 왜 나왔느냐. 전일에 이런 트럼프의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우리가 보통 조선주 하면 뭐 한오션이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대표적으로 누가 나오느냐. HJ중공업, 일승 이네들이 탁 나오면서 거기에서 현대힘스가 딱 상한가를 가는 걸 잡아줄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일단 여러분들께서 종목 2,000개가 넘는 종목이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되고 분류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선 하면 어떤 종목 그중에서 끼가 있는 거는 뭐 그리고 그 종목의 차트는 어떻게 돼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현대힘스 이런 차트가 어떻게 돼 있고 그날 어떻게 그래량이 탁 하고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력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뭐 조금만 가면 누가 이러더라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주식은 여러분들이 단기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데까지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이 머리도 좀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단순하게 누가 말해서 그 종목 절대 아닙니다. 요즘은 그런 시장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세력들도 엄청나게 지능이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수익 구조를 내려면 세력보다 높은 지능을 가지든지 아니면은 그만큼의 더 이상의 노력을 하든지 그런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 이제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뭐 손절가 얼마 그런 얘기 이제 입 밖에도 내지 말고요. 자, 그다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상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시장은 왜 상따를 해도 되느냐면은 가령 금요일날 현대힘스 같은 경우는 아침에 강하게 들어가잖아. 그죠? 상한가도 어떻게 돼? 일찍 강하게 들어가는 종목은 상따를 해도 돼요. 왜? 다음날 갭을 띄운단 말이에요. 왜 띄우느냐?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때요? 상따하면 다음날 푹 빠져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상한가 따라잡으면 상한가 잡고 다음날 최소한 7%에서 10%를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어떤 상따를 해도 되는 그런 어떤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그 상따의 그 주인이 세력에 강한 의지가 있고 그리고 그 뭡니까 그날 재료가 확실하고 그죠 기술적 흐름도 완전히 퍼펙트하게 딱 돼 있다고요. 그러면 밑에서 올라올 때도 저항대를 전부 다 뚫어주는 그런 긴 짱대 양봉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펩트론 같이 그림을 쫙 그려갖고 상한가를 빡 때리는 그런 어떤 흐름인지 현대힘스는 어때요?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거고 펩트론은 어떻습니까? 그림을 쫙 그려갖고 상한가를 빡 쳤잖아. 그죠? 그런 어떤 부분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상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시간대.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한가는 9시 전이나 그죠? 10시 이전에 그냥 딱 감아줘야지 그런 종목들이 상따의 어떤 그게 있지 또는 뭡니까? 오후장에 뭐 1시 반이나 뭐 12시 넘어서 이렇게 막 나오는 종목이 갑자기 재료와 함께 항상 상한가를 칠 때는 뭐가 나와야 되느냐면 재료가 나와야 돼요. 그 재료가 나오면서 강하게 움직여줄 때 상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대도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지난주에도 이 지금 대선 관련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 여러분들께서 딱 스크린샷을 찍어놨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그 템버거도 나올 수 있어요. 예, 왜?
지금 그동안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역사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반복된다고 했죠. 그 역사가 반복되는 게 벌써 상지건설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과거 같으면요. 상한가 그렇게 막 7방씩 치지요. 난리 나지 않나요? 뭐 물론 거래 정지되기도 해요. 어제 에르코스 같은 경우도 뭐 거래 정지되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세력이 강한가, 그죠? 어떤 세력이 강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너 이거 하루 더 올라가면은 거래 정지돼. 예. 그러면 그 종목이 그 다음날 어때요? 막 겁을 먹고 올라가지 않고 막 시퍼렇게 이렇게 막 떨어져요. 그런 종목이 있는가 하면 야, 너 이거 더 이상 올라가면 거래 정지돼. 그래, 거래 정지를 했어. 거래 정지를 했는데도 다음날 어때요? 보란 듯이 그래, 너 거래 정지 시켰어? 나 오늘 그래도 상한가 쳐.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전자는 어떠냐면은 세력이 어떻다는 거예요. 어떤 제도권에 있는 그저 압력을 가하는 것보다 세력은 약해. 근데 어때요? 제도권에서 야, 너 이거 상 더 치면 안 된다. 너 이거 그 거래 정지 또 시킬 거야. 이런데도 상한가를 빡 쳐. 그거는 뭐예요? 그보다도 더 어떻다는 거예요? 힘이 강하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상지건설이라든지 뭐 에르코스라든지 이런 거 막 계속 막 상한가 치잖아요. 뭐 니는 떠들어라, 나는 뭐 가겠다 이거잖아, 그죠? 그거 어떻다는 거예요? 파워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어떤 종목이 움직이는 세력이 파워가 센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 센 쪽으로 가야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저쪽에서 야, 니 뭐 까불면 니 뭐 가만 안 놔둔다 이러면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푹 상한가 때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뭐라 하더라도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마이웨이. 그죠? 그대로 가는 그런 종목들을 사시는 게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그죠? 안전하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주식에는 그 뭡니까? 안전한 종목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전부 다 불확실한 그런 어떤 부분들이지만 그래도 그런 애들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선 핵심 종목의 가장 키포인트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매복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죠? 지금 야, 이제 또 무슨 테마가 만들어질 거야. 무슨 테마가 만들어질 거야 해서 내가 그 밑에 매복하지 말고요. 그게 상한가가 치고 올라올 때 그때 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뭐냐면 이 세종시 개헌 관련한 종목들이 그동안 늘 뭐가 움직였습니까? 맨날 그 유라테크, 프롬파스드 막 이건 막 공식 아닙니까? 그죠? 매 이래 움직이다가 뭐 좀 더가 뭐 영보학 뭐 그죠? 뭐 대주산업 뭐 이래 움직였는데 이 지금 새롭게 지금 뭐냐 계룡건설이 거기서 딱 치고 나오는 거예요. 세종시. 그죠? 그다음에 뭐 이 성신양이나 신신제약 이런 것들도 뭐 흔히 간간히 나오지만 저기서 봤을 때는 좀 계룡건설이 수급과 세력, 그러니까 돈이 들어올 때는 콱콱 들어온다는 거죠. 돈이 들어오면서 어떤 그림을 그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이 저출산은 그러면 이 세종시나 이거는 뭐예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잖아. 그죠? 한쪽 방향에서 주장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야권 쪽이겠죠. 그러면 이 지금 저출산은 뭐예요? 여당이나 야당이 다 같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이 야당 쪽에서 좀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에르코스는 날아가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꼼비가 가고 있고 뭐 아가만 컴퍼니는 워낙 이 주식수가 개인들이 많다 보니까 네 쏟았다 올랐다 뭐 그저 7천 뭐 얼마에서 8천원까지 그걸 매 번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제로투세븐, 메디앙스 이제 이 3위가 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애들이 이제 가면 뭐야 악기도 사줘야 되고 뭡니까 뭐 장난감도 사줘야 되고 뭐 메디앙스 옷도 사줘야 되고 이래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뭐 책도 사줘야 되고 뭐 그래서 이래 움직이는 건데 과거에는 보면은 삼성 출판사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지만 지금은 대장이 누구다? 에르코스다. 그다음에 일자리는 뭐다? 이것도 지금 보면 청년 실업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그죠? 지금 대장은 뭐냐면 원티드 랩이란 말이에요. 그 원티드 랩이 지금 보세요. 우리 보통 일자리 하면 뭐였습니까? 윌비스였죠. 근데 윌비스는 동전 주식에서 지금 그래도 뭐 상한가를 막 치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은 약간 좀 살벌해. 그죠? 그러니까 믿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확 이렇게 실어넣기는 조금 가할 수가 있잖아. 그죠? 근데 이 원티드 랩이나 데이원 컴퍼니 그죠? 뭐 지금 아이스크림 에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교육. 그죠? 뭐 플랜티네, 아이비, 김영, 뭐 오픈롤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동훈의 이민 정책이었는데 갑자기 또 뭐 일자리로. 그러면 이런 거는 뭐냐? 내가 그랬잖아 시장에서 이연령, 비연령.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이민 정책에서 갑자기 일자리로 들어와. 그럼 그렇게 인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을 분석하려고 하면 안 되고 시장의 세력이
분석돼 있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까? 인정하고 따라가는 매매를 해줘야 여러분들께서 큰 수익이 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DSC 인베스트먼트, 뭐 메가MT, 뭐 TSA 전부 다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일자리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뭐 신재생도 있고 뭐 대북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어느 쪽에서 이제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것은 그때 나올 때 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생소한 그죠? 주식 수가 작고 시총이 작고 그죠? 잘 들어보지 못한 그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 뭐냐면 AI예요. AI. 지금 보면은 야당 대표가 그죠? 자기의 뭐 대선 공약을 할 때도 AI 아닙니까? 그죠? 화면을 통해서 편안하게 그죠? 자기 어떤 정책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AI 강국을 만들겠다. 여당 쪽에서도 역시 AI를 얘기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그죠? 첨단화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은 이 클라우드 윅스라든지 위세아텍이라든지 이런 애들도 다 보면은 주식 수가 작고 시총이 가볍고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이스트 소프트, 솔트룩스 뭐 이런 것들도 많았지만은 그때는 코난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시장의 대세였잖아, 그죠? 그렇지만 지금 뭐요? 그 중에서도 뭐 솔트룩스, 뭐 알스포트, 마음 AI 같은 경우도 전부 차트가 이렇게 밑에 있지만 지금 그 중에서 뭐 유독 뭐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와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대장은 클라우드 윅스가 하고 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대장으로 쭉 올려놨던 이네들 전부 다 호가창 보시면요. 어떤 때는요, 20주, 3주 뭐 이렇게 막 있는 것도 있어요. 100주, 200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좀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이 부분은 지역화폐 같은 이 부분과 지금 세종시 관련한 요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야당 쪽의 대표가 이제 그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런 거는 같이 갈 수 있어요. 저출산, 일자리, AI 요런 거는 같이 갈 수가 있는데 요런 것들도 대권 주자가 누가 나와서 지지율이 높아졌을 때 얘기할 때 더 빵빵빵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화폐는 뭐냐면 이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이제 야당 쪽에서 그저 펼치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역시 뭐 유라클이라든지 요게 좀 대장 역할을 하고 이제 웨캡시라든지 코나이인데 코나이 같은 경우는 좀 실질적인 어떤 아웃풋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라클이 좀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씩 이제 그 했던 거 보면은, 계룡건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부분 지금 차트가 올선에 살아있잖아. 그죠? 요래 살아있으니까 여기서 눌림을 어떻게 줄 건가. 이제 대표적인 차트들을 하나씩 가져왔는데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에르코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가 한 방, 두 방, 세 방 치고 또 상한가 네 방을 쳤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원티드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올선을 깼지만 여기서 머무르고 지지를 해서 다시 치고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습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다 돈을 벌고 싶죠. 다 마찬가지로 저도 많이 돈을 벌고 싶습니다. 저도 뭐 1,000억 자산가가 될 수가 있고. 근데 이 돈이라는 거는 돈을 아는 사람한테 가는 거지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건 결국 뭐냐면 이 돈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뭐 앉아가지고 뭐 하늘에서 뭐 감 떨어지기를 바라가지고 돈이 되겠습니까? 그 노력을 했을 때 그 빛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권력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